이번에는 미수금을 재촉하기 위한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전부 시청하시면 내용 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미수금을 최고하기 위한 내용 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한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훗날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어떻게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재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부속품을 납품하는 정모 씨는 2023년 2월 1일에 액세서리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모 씨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모 씨가 김모 씨에게 액세서리를 납품하면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했고, 계약에 따라 정모 씨는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500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납품하였는데요. 하지만 김모 씨는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지급한 다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지급하기는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모 씨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김모 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리기 위해 내용 증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어떠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발송하고 해당 문서의 발송과 송달 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이용한다면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한다면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이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나의 의사표시를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의사표시가 목적이므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대제목으로 내가 의사표시할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내용 증명에서 당사자들의 명칭은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발신인에 물품을 공급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인에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데요. 이때 내용 증명이 수신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하고 순번을 나누어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발신인과 수신인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다음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계약에 따라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지급해야 할 2,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알리면서 발신인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증명을 통해 미수금을 지급할 것을 재촉한다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내용 증명을 받고도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발신인은 이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소송 결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신인이 법적 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발신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수신인은 신속하게 미수금을 지급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의 마지막 장에는 발신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데요. 발신인과 수신인이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서 혹은 약정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서가 없다면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모두 작성한 내용 증명은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으로 총 3부를 출력하고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합니다. 이때 우체국에서는 내용 증명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봉투 입구를 닫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내용 증명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에게 미수금 지급을 재촉하기 위한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미수금 지급을 재촉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훗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로 송달해야 하고, 그럼에도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상황에 맞게 내용 증명을 작성해 보세요.